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여기 또 제 3층 제 아지트거든요. 제 방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네요. 역시 집이 편하긴 편하네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요거 이제 고프로를 들고 이렇게 찍거든요. 고프로를 들고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팔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한참 동안 들고 있어도 이게 팔이 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거 뭐 가볍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래 들고 있으면은 여기 어깨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잡았다가 요렇게 잡았다가 요렇게 잡았다가 요렇게 요것도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또 늦게 일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한번 뉴스를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일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게 나와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렇게 적게 이렇게 통계치가 나왔는데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명 아니죠, 5만 명 아니죠, 2만 명 아니죠, 1만 명 아니죠. 어제 9,2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1,000명 아니죠, 900명 아니죠, 800명 아니죠, 500명 아니죠, 300명 아니죠, 100명 아니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20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박이고요. 그런데 항상 그 주말에는 좀 통계치가 적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평균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가지고 감염세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계속 내려가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20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1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파우치 국장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변이,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퍼지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예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위험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파우치 국장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는 개개인이 잘 알아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 이 위험성을 개개인이 자신에 맞게 잘 생각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거의 다 해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실내 안에서도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어느 정도 좀 잘하는 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내 안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주들은 거의 다 안 쓰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아직 엔데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올해까지만이더라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하면은 이 업투데이까지 잘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스터샷 요거 접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자신이 면역력이 조금 약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약국에 가셔가지고 접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현재로서는 주사로 맞지 않습니까? 이 주사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음번에는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주사보다 이렇게 코로 이렇게 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코 스프레이 형식으로 나올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박이네요. 저 주사 싫어하거든요. 주사 맞지도 않고 그냥 코 스프레이로 이렇게 찍찍 하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해준 약 중에 10%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약인 렘데시비르다 라고 이렇게 통계치가 나타나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제로 요 약을 처방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까지만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직까지도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뭐 당연히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좀 증상은 약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자택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기간에 미국 전역을 봤을 때 월세가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월세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특히 65세 이상의 좀 노년층의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도까지 이 노숙자들 수는 4배가량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내놨네요. 이 미국의 이 노숙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이 도심지들에 대한 이 노숙자들 수가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LA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기로 하죠, 노숙자들. 그리고 뉴욕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샌프란시스코도 심각하고, 이렇게 미국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도심지들에서 그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지금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LA가 가장 이 노숙자들이 많은데, LA가 노숙자들이 가장 많은 이유는 날씨가 따뜻해서입니다. 따뜻해가지고 겨울 되면은 뭐 미국 동부 지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눈도 많이 내리고 뭐 춥고 그래가지고 얼어 죽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어느 정도 좀 따뜻한 이 캘리포니아, 이 LA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LA 가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있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미국에 처음에 이민 왔을 때 LA에 이렇게 갔었을 때 이렇게 많은 노숙자들은 없었거든요. 지금은 LA 다운타운 근처를 본다고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나 이 노숙자들이 길거리마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는 바로 중국입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중국 상하이 전체를 봉쇄를 했었거든요. 지금 봉쇄를 한 지 15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일째가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봉쇄를 좀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상하이 지역에서 43% 정도는 이제 봉쇄가 풀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 상하이는 반 이상이나 봉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로,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봉쇄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상하이가 이 봉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상하이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상하이 안에서만 살고 있는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한국 인구의 이제 절반이나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하이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상하이 안에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렇게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상하이가 봉쇄가 되면서 이 글로벌 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해요. 공급망에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이제 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공급망 문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전쟁 소식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러시아가 시작을 한 이 전쟁이 벌써 46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엄청나게 지금 길어지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50일이 또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좀 창피한 뉴스일 수도 있는 그런 뉴스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화상 통화로 화상 회의로 한국에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뭐 의회나 뭐 그런 데에서 계속해가지고 화상 연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를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한국에서 하는 이 연설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연설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의사당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이제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아주 빽빽하게 차 있었으면서 아주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는 연설을 아주 귀담아 잘 듣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도 봐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어저께 한국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화상 이런 연설을 하는데, 이 한국의 의원들은 거의 뭐 한 반 정도가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반 정도는 비어 있어요. 일본의 그 연설 때와 한국의 연설 때와 확연히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일본의 그 의사당에서의 이 연설에서는 일본 의원들이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반면에, 그리고 연설이 끝났을 때는 이제 기립박수를 치는 반면에 한국 의원들은 그냥 듬성듬성 있으면서 한 절반 정도만 여기에 차 있고, 그리고 좀 듣는 것도 좀 건성건성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창피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을 했을 때 이제 한국에다가 6.25 전쟁도 한국은 겪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일본 침략도 당하고 뭐 그런 이 전쟁도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무기 지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러시아와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무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 한국 무기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한국 무기들 지원 좀 해달라는 거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그 대신에 비살상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방탄복이나 뭐 헬멧이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의약품이나 아니면은 뭐 식품들, 그런 것들로 지원을 해준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뭐 한국도 뭐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를 푸틴을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군인들은 돈바스에서 엄청나게 병력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이제 공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제재로만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기들, 공격용 무기들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조만간 유럽에서는 엄청난 무기를 이제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무기들을 계속 많이 지원을 해줄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동쪽에서 굉장히 커다란 전쟁이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 계속해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전쟁 무기가 필요하다. 빨리 우리들한테 유크레인에 전쟁 무기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쟁, 이 전투가 굉장히 임박해 있거든요. 아마도
이 전쟁에서 가장 커다란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격용 무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푸틴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5월 9일에 자신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돈바스 지역 이 동쪽에서의 전투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외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의문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러시아가 요번 이 돈바스 지역 이 동쪽에서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의문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부 전선에서는 유크레인에 밀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지금 모든 병력들을 이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데, 과연 요번 전쟁, 요번 전투에서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 전투에서 과연 러시아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의문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돈바스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 집결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만 명의 병력들이 계속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크레인 군인들도 지금 이 돈바스 지역 근처로 계속 병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 군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들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대대적인 전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들은 승리를 할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방 세계, 유럽에서든지 뭐 미국에서든지 빨리 엄청난 첨단 무기들 좀 빨리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얼마 전에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민간인 기차역을 미사일로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53명이나, 그 중에 어린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5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을 폭격을 한 뒤로, 이틀이 지난 뒤로 또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민간인 기차역에 또 폭격을 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폭격을 가하면서 기차역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이제 피난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민간인들이나 군인들이나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다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가지고 회담을 계속 할 것이다. 이 평화 협정을 유크레인이랑 계속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평화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군사 작전을 계속 할 예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이 4월달 안에 굉장히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마도 이제 5월 9일쯤에 러시아 이제 푸틴이 우리들이 승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전쟁을 그때쯤에 한 5월 중순쯤에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오스트리아 총리가 푸틴을 직접 만나가지고 회담을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직접 푸틴을 만나가지고 이 오스트리아 총리가 회담을 가졌는데 90분 동안이나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스트리아 총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은 모두 다 지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푸틴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이 전쟁 때문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명 피해만 계속 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하르키우를 본다고 하면은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공격을 계속하면서 특히 이게 포격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포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많은 이제 또 사상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도 좀 사망을 한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마리오폴은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할 때부터
마리오폴에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했거든요. 네, 지금 46일이지 46일 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장악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장악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40 며칠 동안이나 공격을 해가지고 이 작은 마리오폴 도시를 함락시키는데 이렇게 길게 걸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 전쟁 작전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마리오폴에서 이렇게 유크레인 군인들이 결사항전으로 싸우면서 러시아 군인들의 작전에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뒤틀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유크레인군 잘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함락이나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동부 전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은 이렇게 싸우고는 있다고 합니다. 공격은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엄청난 대공격은 하고는 있지 않다. 조금씩 이렇게 찔러보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렇게 찔러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찔러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지금 재정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가 마친 러시아 군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격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부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철군을 하면서 재정비를 맞춰가지고 이 동부 전선으로 계속 보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내진 이런 병력들이 자신들은 다시 또 다른 전투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전투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거부를 하는 사례가 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대대적인 전투가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크로아시아에서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 24명을 추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스웨덴하고 핀란드에서는 이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면서 러시아의 크렘린 궁에서는 대통령 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네들한테나 도움이 안 되겠지. 어쨌든 간에 크렘린 궁에서는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너네들한테나 도움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재벌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자가 비행기들이 지금 두바이로 모두 다 피신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두바이 공항에 100여 대 넘는 러시아 재벌들의 여객기들이 모두 다 거기에 피난을 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바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중립에 있으면서 러시아 재벌들에 대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피난처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면서 재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들 다 거기다 갖다 놓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조만간 굉장히 커다란 전투가 이 유크레인 동쪽에서,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인명피해 조금 나면서 유크레인군이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러시아군은 모두 전멸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 뉴스는 또 내일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른 뉴스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유령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품들을, 이 총 부품 있지 않습니까? 이 총기 부품들을 여기저기서 사고, 그리고 이 살 수 없는 부품들은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유령총을 만든다고 해요. 이 유령총은 가입이 되지 않는,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이 되지 않는 총이기 때문에 유령총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령총들로 굉장히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 유령총에 의한 범죄가 10배 이상 증가를 한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이렇게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빨리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 총기 풀리는 것도 빨리 좀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총기를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총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준비할 것도 많고 뭐 검사할 것도 많고 하면은
총기 사는 거 귀찮아서 그냥 안 사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곳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살 테지만 정말 좀 총기 사는데 좀 어렵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 총기 사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총기에 대한 규제는 빨리 좀 더 강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불안한 요소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뉴스였는데, 어제 이 뉴욕 타임스퀘어 있지 않습니까? 타임스퀘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행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습니다. 항상 모여 있는데 여기서 어제 큰 폭발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폭발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막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모두 다 혼비백산하면서 모두 다 막 도망갔어요. 폭발음이 울리니까 뭐 아시다시피 테러도 뭐 항상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뭐 총기 난사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폭발음이 일어나니까 모두 다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런데 이 폭발음을 알고 보니까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 뚜껑이 이렇게 날아가서 뻥 이렇게 소리가 난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사회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총기 난사도 미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많이 불안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조심하는 게 맞죠. 정말 뭐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뉴욕을 보면은 이 맨홀에서 빵빵 터지는 게 최근 들어가지고 한 2배 정도 더 늘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관리가 좀 소홀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라스베가스에서는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공항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의 공항이 어마무시하게 북적거린다. 여객기들마다 아미들이 모두 다 비행기에 채워져 있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라스베가스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방탄소년단은 라스베가스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콘서트 대박이고요. 정말 저도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는 어느 한 클럽에서 또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총격 난사 사건 때문에 2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정말 너무나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술집에서 굉장히 많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계속 풀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총을 많이 차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술 마시고 조금 다툼 있고, 이렇게 막 술 마시다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째려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째려보다가 너 왜 나 째려봐? 이러면서 이제 총기 꺼내서 이제 또 막 쏘는 거죠. 총기 쏘면서 또 서부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 좀 빨리 좀 더욱더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총기 관련 문제 짜증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필리핀 이 중남부에서 홍수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24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항상 자연재해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도 출발을 하면서 저번 주에 일주일 내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하락장으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1.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금융 긴축 그리고 금리 상승 요것을 한다라는 그런 게 계속 여파가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아마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들이 이 금리를 상승을 하고 금융 긴축을 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라고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오늘 이렇게 또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또 주가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잡을 수가 없다.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아마도 올 연말에 S&P 500 11% 정도 폭락을 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1년 안에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1년 안에 미국이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28%나 된다. 이것은 3달 전에는 한 10% 정도였거든요. 지금 10% 더 늘어가지고 미국 1년 안에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28%나 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미국 경기가 계속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계속 저번 주부터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지난 3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지난 3월달 인플레이션 8.4% 정도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0년 만에 최고다. 아마도 인플레이션 데이터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가지고 금융 긴축하고 금리 인상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견해를 내놓는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금융 긴축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되고 있는 이 이유는 통화 팽창에 의해서 되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봉쇄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인플레이션이지 통화 팽창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또 뉴스들도 또 많이 나와가지고 또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또 알려드려 보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9.3% 정도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트위터의 가장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 트위터의 본사를 개방을 해가지고 노숙자들을 여기에다가 트위터 본사에다가 좀 노숙자 쉼터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과연 그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해결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블루라고 또 트위터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유료로 돈을 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유료로 이렇게 돈을 내는 트위터 블루 요것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지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방법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안건을 던져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도지코인 어제 또 6%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사회에 아마도 이제 참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를 이렇게 로봇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로 모두 다 복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나중에는 영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간의 뇌를 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개의 회사를 CEO로 있으면서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뉴럴 링크라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를 분석을 하고 이제 뇌를 공부를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뇌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나중에는 미래에 가서는 인간의 뇌를 통째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로봇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미래틱스럽죠. 그러면서 현재 이 뉴럴 링크가 하고 있는 단기적인 목표는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척추 손상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 것을 먼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주식을 스플릿을 하는 것을 지금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도 이제 주식 스플릿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도 주식 스플릿 한다고 했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이제 또 주식 스플릿 한다고 했고, 이렇게 주식 스플릿을 이제 조만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쇼피파이에서도 주식 스플릿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조만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주식을 스플릿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예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K마트라고 아시나요? K마트라고 예전에는 월마트하고 이 K마트가 서로 경쟁을 벌였거든요. 예전에는 K마트나 그리고 월마트나 비등비등했어요. 이 K마트가 뭐 10개가 있으면은 뭐 월마트도 한 10개 정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K마트가 계속 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뉴저지에 있는 K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미국 전체에 있는 K마트의 수는 단 3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 처음 이민을 왔을 때 플러턴에 살고 있었거든요. 플러턴에 살고 있었을 때 거기에 K마트가 있었어요. K마트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기 망하고 이제 거기가 이제 타겟으로 변했는데, 어쨌든 K마트는 이제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또 굉장히 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4% 정도, 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유가는 95달러 정도, 100달러 아래였는데 지금은 더 내려가가지고 95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에 있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남가주의 휘발유 가격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좋고요. 빨리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